그럼 양배추와 당근이 몸에 다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그리고 양배추 먹으면 속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종종 보고 종종 듣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먹으면 속이 쓰리는데 왜 그럴까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사과 먹으면 되게 좋다는데 선생님 저는 안 좋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과가 되게 좋은 과일이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소비하는 과일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과일입니다. 다양한 미네랄 그리고 팩틴까지 들어있어서 장 건강부터 시작해서 소화까지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과가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도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끼니를 그냥 충당하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섬유질도 있고 팩틴도 있으니까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하면 변비 많이 생기거든요. 단위 크기당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포만감도 쉽게 오기 때문에 사과 아침에 드시면 좋죠. 거기다가 비타민C에다가 비타민 A가 많으니까 면역 체계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 운동을 도와준다 그랬던 팩틴이 빈속에 들어가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자체가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먹으면 안 좋은데, 특히 언제 안 좋냐면 아침 빈속에 공복에 먹었을 때 안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생냉물이라는 걸 조심하라 그럽니다. 날 음식, 차가운 음식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보통 차갑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삭거리면서 먹게 되면 익히지 않은 날 음식을 차갑게 먹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위장장애가 잘 발생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좀 잘 되게 알아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섬유질이 파괴되는 것도 있고 당이 순식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통째로 드시는 게 좋고요. 뭐든지 소화장애를 유발할 때는요, 용량이 문제입니다. 한 개를 다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절반만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복용을 하는 식으로 섭취를 하시면 좋고, 소화가 약한데도 먹고 싶으면 일단은 껍질을 깎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는 섬유소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요, 소화장애를 또 유발합니다. 소화가 좋은 사람들은 껍질째로 먹겠지만 빈속에 위장에 자극을 자꾸 하는 거기 때문에 식후에 한두 조각씩 아침 점심으로 복용하시면 무리 없이 잘 복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사과 못 드시는 분들 바나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하나 먹고 왔는데요,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써야 된다거나 머리가 맑지 않을 때 즉시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운동 중에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 공복에 바나나 먹는 거 좋은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쾌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섬유질은 장에는 좋은데 이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나 팽만감이 생기기 쉬워서 위장 불편하신 분들은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눈 떨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하루에 하나씩 바나나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거든요. 눈 떨리거나 근육이 떨리는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다니까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바나나만 먹겠습니다. 있을 수 있죠. 바나나를 간식으로 많이 드시거나 주식으로 많이 드시면 당 조절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만 복용하시는 게 좋고,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도하게 복용하면 칼륨이 많아서 생기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복용하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디님, 다이어트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양배추 생각납니다. 항암하면 뭐 생각나요? 당근이요. 그럼 양배추와 당근이 몸에 다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양배추 먹으면 속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드맵이라고 부릅니다. 양배추가 대표적으로 포드맵에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양배추가 사실은 위장장애에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많이 물어보세요. 양배추가 위장에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장에 가서 안 좋습니다. 저 먹었더니 배에 가스가 자꾸 차던데요 한 분들은 이 포드맵에 들어있는 양배추 때문입니다. 양배추 자체는요,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를 먹는 게 도움이 되고 노화도 막아주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생으로 먹는 것보단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밥에다가 쌈장이랑 같이 해서 양배추 싸서 먹기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익혀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로리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성분이 특정 암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화장애 있지 않으시면 암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갑상선의 요오드의 사용이나 흡수를 좀 방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혹은 요오드 수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다량 섭취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죠. 양배추에는요, 우리 몸에 이로운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섭취하면 특정 약물에 영향을 줍니다. 와파린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양배추의 다량 섭취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면 와파린을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하시고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근 아까 사실 항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그럼 베타카로틴이거든요.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당근을 드시는 거 괜찮은 방법이고, 당근도 당연히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도 많기 때문에 지질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근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때문에 많이 드시면 노란색이 됩니다. 얼굴 색이 바뀔 수 있는데 조금 줄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만 소화가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익혀서 혹은 볶아서 드시는 것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많이 드실 겁니다. 루테인 그리고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많아요.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야채 중에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입니다. 대신에 다량 복용을 하게 되면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칼슘이나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시금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과를 하루에 1개나 2개만 섭취하는 식으로 용량을 제한하실 필요가 하나 있고요.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나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잘 세척하거나 유기농 사과 같은 거 복용하시면 안전하게 껍질까지 섭취할 수 있겠죠. 양배추 기억나시죠?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찹니다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양배추가 좋다 그러니까 양배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양배추를 장기간에 대량의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한테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대량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경우에도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복용하시면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바나나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나나만 복용하시는 것보다 바나나와 함께 당분이 적은 통곡물이라든가 단백질들과 같이 섭취하시면 더 좋습니다. 시금치에 아까 옥살산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금치는 사실 데치면 옥살산 성분이 물에 많이 용해돼서 나옵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물을 쫙 짜서 복용을 하면 옥살산 성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용에서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걸 통해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 흡수가 방해가 되는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 여러 가지 있죠. 오렌지나 키위 혹은 과일이 싫은데 그럼 피망 같은 것들과 함께 섭취하시면 철분의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과, 양배추, 시금치, 바나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무리해서 복용하지 말고 소화가 안 되면 익혀 드십시오, 좀 적게 드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꼭 기억하실 단어 하나,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